지금 씻고 나서 너무 땡겨가지고 요거 발라줄게요. 이거는 퓨아도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비타씨 제품이에요. 바로 너무 지금 수분 공급이 필요한 상태라서 이거는 진짜 신기한 게 비타민C 앰플만큼 막 되게 꼬리꼬리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물이 많이 함유된 비타민C 워터 느낌? 제가 이거를 직구를 했어요. 아이어브에서. 이 제품이 직구 배송비 5,000원 포함해서 한 7,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세안을 하고 나서 가장 내가 케어하고 싶은 효능이 있는 제품을 얼굴에 가장 먼저 닿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게 약간 토너 느낌의 비타씨 제품이어가지고 세럼이기는 한데 이름이 되게 제형이 묽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 붙여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열면 여기 집게가 있는데 이렇게 고정이 되진 않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느낌이고요. 이게 여기 보면 되게 쌈무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주문하고 와서 열어봤을 때 되게 엉망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착착착 쌓여있지 않고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 이렇게 2장이 한꺼번에 나오더라고요. 되게 얇아요. 요렇게. 이게 근데 제가 그 에이프릴 스킨 제가 추천했던 그 제품 토너 패드랑 거의 되게 유사한 재질의 패드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 정원이었고 얘는 약간 여기가 이렇게 잘려있어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좀 편하긴 해요. 이렇게 붙여주기에 이런 굴곡이. 근데 약간 집게 보관이나 약간 처음에 오픈해서 왔을 때 안에 다 조금 흐트러져 있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이프릴 스킨은 약간 세럼 제형이어가지고 진짜 보습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토너 느낌? 정말 묽은 토너가 적셔져 있는 느낌이긴 한데 얘를 떼어내면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너 에센스가 약간 묻어나는 그런 조금 버블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 제품 제가 먼저 쓴 거를 가장 얼굴이 건조할 때 닿게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바로 써주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얘가 확실히 조금 화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비타씨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특히 그리고 햇빛을 더 많이 받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토너 패드를 올려주는데 이게 진짜 열감을 완전 확 내려주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너무 좋았고 되게 커가지고 되게 잘 써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머리를 다 말린 상태라서 머리를 안 말려줄 거라서 여기는 지금 붙이지 않았는데 보통 여기에는 어니언 겔 크림 바르고 그 위에 토너 패드를 찢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그럼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흔적 제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제가 요즘에 요거를 흔적 케어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효과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옅어져요. 진짜 옅어지고 진짜 진한 거는 꽤 오래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되게 옅은 정도의 트러블 색소 침착은 진짜 금방 옅어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르면 제가 아무리 촉촉하게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화장을 한지 한 4시간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면 여기 저는 각질을 빨리 벗겨내고 새살이 올라와서 색소 침착을 덮어줘야 된다라고 자기가 계산을 하는지 정말 좀 심하다 할 만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침에는 써주지 않고 밤에만 써주고 있어요. 처음엔 그걸 모르고 오전에도 썼었는데 오전에 쓰지 않고 저녁에만 써주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각질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이런 각질에는 조금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한번 떼볼게요. 이거를 떼면 담길지 모르겠네요. 약간 이런 거. 제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약간 토너 패드인데 약간 우리 옛날 그 바이오더마 에센스 토너 같은 느낌?
요렇게 뭐가 남더라고요. 진짜 여기 안 붙였던 데는 약간 화하고 좀 뜨끈뜨끈한 게 있는데 이거 토너 패드 붙였던 부위는 완전 시원해요. 흡수를 시켜주고요. 진짜 확실히 10월이 딱 되면서 환절기가 됐는지 약간 수분을 여러 겹 쌓아줘도 되게 입자가 작은 거 순서대로 착착착 쌓아줘야지 저는 그나마 좀 건조함이 좀 잡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냥 물토너 느낌의 웰라쥬 앰플을 발라줄게요. 되게 이게 길잖아요. 긴데 아무리 최대한 빨아들여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특이한 것 같아. 제가 산 제품만 이런 건지 스포이드가 그거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여러 번을 시도해도 스포이드의 반 정도까지만 수분이 올라와요. 충분히 이렇게 굴려서 계속 흡수를 최대한 시켜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발라도 이렇게 보면 되게 쫀쫀해 보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아직 건조한 느낌이 좀 있어요. 진짜 환절기긴 환절기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은 이거 토리든. 이것도 되게 많이 썼어요. 확실히 조금 더 무거운 제형의 앰플이고 앰플앤의 수분 세럼은 확실히 30ml라 그런지 다 쓴 지가 좀 됐고요. 제가 공병 모음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영상을 위해서 모으고는 있는데 되게 많이 모아져가지고 어떻게 추려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광이 엄청 도네요. 여기까지 정도 하니까 조금 보습이 수분막이 조금 이제야 한 겹 쌓인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저같이 엄청 건조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어떤 이야기로는 스킨케어를 3단계, 3가지 제품으로 끝내는 게 좋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하던데 저는 그렇게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는 피부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벌써 토너 패드 포함하면 3개가 넘었죠. 그리고 이렇게 넘버즈인 세럼 계속 꾸준히 잘 쓰고 있는데 얘 먼저, 3번 먼저. 얘는 결세럼인데 발효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막 접살이 올라오고 그러진 않고 그래서 조금 보습감 있는 세럼 단계로 여름에는 좀 손이 안 갔었고요. 이제 다시 약간 건조해지니까 손이 갑니다. 그다음에 요거 1번을 발라주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이걸 다시 쓰고 있거든요. 요거를 요즘에 다시 쓰고 있어서 오늘은 요거 대신에 요거를 발라볼게요. 이거는 겔랑 오일인데 진짜 환절기 되면은 기가 막히게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이게 제가 한 2주 전? 2주 전에 한번 이거를 조금 건조한데? 해서 발랐었는데 그때는 정말 딱 바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얼굴이 막 더운 느낌?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쓰니까 너무 딱 적당한 보습을 약간 유수분막을 씌워준다고 해야 될까요? 얘가 약간 워터리 오일이어가지고 진짜 엄청 보습막을 확실하게 채워줍니다. 제가 최근에 그 파넬 파운데이션을 쓰면서 습건조가 좀 느껴지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꺼내서 쓰고 있어요. 진짜 이 제품은 건성분들이 겨울에 약간 히터 때문에 좀 건조하다, 겉건조가 좀 있는 것 같다 하실 때 바르셔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저는 무조건 겨울에는 이 제품을 씁니다. 습건조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요거 아벤느 크림. 이거 저 분명히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온라인에서 아벤느 찾아보니까 이 제품은 온라인몰에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편집을 하면서 찾아봤을 때 정보를 넣으려고 찾아봤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프라인에서 샀는데 왜 없지?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얘도 진짜 제가 그때 산 직후에는 또 아드망보다는 무겁네 했는데 이거는 또 요즘에는 또 괜찮아요. 진짜 확실히 한 주 한 주 날씨가 다음 주부터는 또 오전에는 좀 한 자릿수로 들어간다, 갑자기 또 추워진다 하니까 진짜 한 주 한 주 다른 것 같아요, 날씨가. 그래서 피부도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요거. 큐브 아이샷 있잖아요. 그게 저는 계속 쓰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꽤 그래도 몇 달 썼는데 제 눈주름이 뭐 옅어진다거나 그게 이제 써보니까 좀 꽤 써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네가 아니라 어잉? 효과가 있나 싶은? 근데 이게 또 안 하면 또 3분인데 3분 디바이스인데 안 하면은 또 괜히 아쉬운 이걸 유지라도 시킬까 싶어서 계속 잘 쓰고는 있습니다. 이 아이크림은 진짜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거 발라도 밤에 바르고 자기 직전에 만져보면은 요즘에는 원래는 안 그랬어요. 되게 번들번들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 눈가가 확실히 모공도 없고 유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밤에 발라도 자기 직전에 만져보면 약간 여기가 건조해진다 싶어요. 이 정도 유분이 있는 걸 발라도 저는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너럴 컨셉. 이거 되게 제형 특이한 것 같아요. 또 생각보다 많이 발렸네요. 약간 저는 뭐랄까 로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겁고 무거운데라고 하기엔 가볍고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래도 유분 번들거리는 거는 있는 정도의 선크림 같아요. 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선크림은 진짜 너무 번들거리고 막 끈적여서 안 바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끈적이는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어떤 선크림을 발라도 약간 화끈거리는 게 생겼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 지금까지 아예 화끈거리지 않았던 거는 디어 클레어스? 그 제품 말고는 다 지금도 약간 화끈거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성분끼리 부딪히나? 제가 쓰는 화장품에 성분끼리 부딪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선크림까지 다 발라줬습니다. 오늘은 파넬 파운데이션 발라볼 거고요. 제가 최근에 리뷰를 올린 제품이죠.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펴가지고 일단은 모공 브러쉬로 제가 이거 파넬 쓰고 다시 어뮤즈를 써봤어요, 최근에. 근데 확실히 어뮤즈는 커버력이 없어요. 진짜 손등에 딱 그 펴 발렸을 때도 요거 파넬보다 훨씬 얇게 발리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저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쌓아도 그 제품은 진짜 커버력이 없어서 지금 저 컨실러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품은 컨실러를 꼭 써줘야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거 파넬도 되게 높은 커버력은 아니에요. 근데 쌓으면 높아지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요즘은 또 이제 환절기가 오고 하니까 글로우한 제형들이 나오면서 글로우한 제품 중에 커버력이 그렇게 높기는 어려우니까 커버력은 매트한 제품에서 찾아야 되는 게 맞아서 이 정도면은 쌓이고 커버력이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발라도 여기는 약간 각질이 일어나요. 그 레티놀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 같고요. 저는 그 턴오버 주기가 언제 좀 괜찮아질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럼 안 쓰면 되지 않나 하는데 저는 이런 색소 침착의 효과를 보고 싶어서 산 제품이라서 쓰고 있기도 하고 진짜 신기한 게 점점 각질이 나아져요. 처음에는 각질이 얇은 각질이 아니라 정말 약간 두터운 각질? 그런 게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보기에도.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일어나는 각질이 이제는 진짜 많이 얇아졌어요. 정말 한 겹 한 겹? 그런 정도의 각질이 일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각질이 이제 안 일어날 수 있겠다. 오히려 이제 그걸 발라서 조금 더 빨리 각질을 벗겨주고 약간 색소 침착을 덮어주는 새살이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잡티는 아니고 색소 침착? 그런 거를 케어하려면 이렇게 레티놀 제품을 써주는 게 좋다고 해서 아까 제가 쓴 비타C 세럼 약간 묽은 세럼 같은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겹을 깔아줬거든요. 역시나 커버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요번에 제가 이거 필리밀리 제품을 한번 구매를 했거든요. 되게 작아요. 이거 물 안 먹인 거이고 물 안 먹인 걸로 근데 여기가 약간 면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너무 가까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아예 막 주름 사이사이에 파운데이션이 또 조금 끼일 수 있어서 살살살 여기 이거 이렇게 맞는 거 이 각도가 맞는 게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이거를 괜히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모공 커버할 때 이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쓰시는 거를 추천해요. 얘가 조금 더 야들야들한 느낌이라서 최대한 내가 이미 깔아놓은 베이스를 벗겨내지 않고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코 모공은 브러쉬 안 써도 될 정도예요. 제가 워낙 코 모공이 좀 심해서 그렇지 아마 보통 분들은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모공 커버 괜찮다 하실 정도의 커버력이에요. 파운데이션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진짜 커버력도 커버력인데 진짜 번들거리고 막 잘못하면은 특히 저처럼 여기 빨가신 분들은 시간 가면서 막 이런 데가 유분이 생기면서 빨간 게 조금 더 눈에 띄어가지고 진짜 톤이 막 얼룩덜룩하게 보여지는 글로우 파운데이션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건성 기준에서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예뻐 보이게 해주는 느낌으로 지속이 돼가지고 아마 지성분들이 쓰기에는 좀 번들번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하고 다크서클 컨실러로 안 가려줄 거예요. 안 가려줘도 눈썹도 그리고 색조까지 다 올렸을 때는 막 다크서클에 어두워서 눈이 가고 막 그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엄청 광 돌죠? 광이 돌긴 진짜 많이 돌아요. 근데 파우더 처리해주면 싹 잡혀요. 바싹바싹하게 잡히는 게 아니고 예쁘게 잡힙니다. 모공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고요. 저만큼 심하신 분들이 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모공도 심하고 블랙헤드도 되게 심하고 그런 편인데 요거 입술에 요거 좀 발라줄게요. 이따가 매트 블러한 립을 발라줄 거라서 오늘 파우더는 요거 써볼 건데요. 로라 메르시의 제품이고 지금 계속 루스 파우더들 테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쓰고 있고요. 이게 루스 파우더들은 확실히 여기다가 이렇게 덜어서 쓰니까 이렇게 닫았다 열면 이런 퍼프에 약간 그 가루들이 묻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반만 필름지를 떼가지고 쓰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콩콩콩 해도 많이씩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파우더 브러쉬에 묻혀서
제가 파우더 브러쉬 이번에 그 나겸쌤이랑 만든 파우더 브러쉬를 새로 구매를 하려고 아직은 매장에 아직 가지 못했지만 사보려고 해요. 되게 좋다고 해서 그거를 일단 이렇게 외곽에 제가 여러분 그 리뷰 영상에서 라네즈 루스 파우더를 썼을 때 되게 속건조가 너무 심했었는데 저는 그게 라네즈 문제인가 파넬이 건조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똑같이 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라 메르시에를 똑같이 파넬 파운데이션 바르고 이렇게 볼에 이런 식으로 해줬었는데 안 건조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파넬이랑 라네즈의 조합이 좀 안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로라 메르시에가 그 라네즈보다는 조금 얇은 것 같아요. 입자가 조금 더 로라 메르시에가 라네즈보다는 고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작은 브러쉬로 약간 여기 이렇게 묻어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썹을 그려줘야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눈가나 입가 늘 쓰는 페리페라 최근에 좀 가을이 되니까 염색을 해볼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아직 근데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딱히 안 했고 그냥 해볼까 라는 생각까지만 한 상태인데 또 이제 뿌리 염색을 하러 다녀야 돼서 저는 또 그게 은근히 제가 이제야 약간 브라운으로 했다가 여러 번 아주 흑발은 아니지만 덥다 보니까 이제야 여기 뿌리랑 컬러가 좀 비슷해졌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이 가고 나면 겨울이 오면 또 흑발이 하고 싶어질 것 같아서 눈썹 그릴 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이렇게 그려줬고요. 오늘 약간 눈썹 균형을 나름 그래도 좀 편하게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다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 롬앤 브로우 마스카라는 진짜 처음에 뜯어서 써도 과하게 안 묻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늘 하는 롬앤 쉐딩으로 이렇게. 광이 여전히 잘 돌죠. 뭔가 좀 쫀쫀하긴 하네요. 파우더를 조금 더 해줄까요? 네, 이따가 제가 약간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써줄 거라서 이게 너무 파우더 처리를 하면은 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이 정도로 하겠고요. 제가 최근에 이 정도에서 이제 자르러 처음 간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그 미용실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진짜 30여 년 만에 진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나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동그라면 이래야 되고 좀 얼굴형이 이렇게 갸름하면 이런 머리가 예쁘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일단 여기 턱 길이에 맞춰가지고 단발로 자르려고요 했는데 그 사장님이 단번에 그거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딱 직접적으로 말을 하셔가지고. 근데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 턱 길이보다 약간 살짝 내려와야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잘라주세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 전에 요거 써줄 건데요. 한마 매트 원투 이거 전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엄청 이렇게 끈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요거 2개 다 써줄 거고요. 일단 요걸로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렇게 잘라주세요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같이 하는데 제가 저는
어느 정도 길러보려고 했는데 목을 덮어서 쇄골 쪽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결국 그냥 단발할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 미용사분이 아마 본능일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저는 진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저한테 목이 짧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닌데 목 길이가 좀 애매하셔서 아마 목을 헤어가 넘어가면 아마 스스로 그냥 거울 봐도 너무 답답한데? 뭔가 답답한 스타일 같은데? 라고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서 아마 단발이 하고 싶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제가 엄청 머리가 길었던 적도 있는데 진짜 몇 년을 길러서 머리를 막 여기 허리까지 가슴 밑에까지 길렀는데 제가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해서 단발로 또 잘랐었거든요. 이 컬러랑 이거 라카의 샌다루드 컬러를 섞어가지고 음영을 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진짜 생각지 못했던 거는 나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얼굴형 위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의 길이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듣고 보면 당연하겠다 싶은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얘기는 사실 미용실에서 오고 갈 수 있는 얘기 같은데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막 연예인 분들이 어느 순간 되게 왜 이렇게 예뻐진 것 같지? 하면 자기한테 그분들한테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을 잘 찾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되게 더 예뻐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직업이 그러시다 보니까 딱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되게 듣고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조금 신선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약간 요거 핑크를 조금 섞어주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아주 막 딥하게는 안 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요 컬러를 살짝 이렇게. 그래서 전 되게 신기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나 헤어 어떻게 하지? 하면 나랑 조금 얼굴형이나 체형 이런 거 비슷한 연예인들 사진 중에 좀 이 사람은 이 헤어가 되게 예쁘다 유독 그런 헤어스타일을 조금 카피해서 도전을 해봐도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이라이너 밑으로 빼겠습니다. 눈 끝에를 빼주면 저는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고 또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 점막을 다 안 채우더라도. 그리고 완성된 어떤 다른 분들의 화장을 보면 되게 이 끝까지 라인을 빼시는데 또 그걸 보면 예쁘다 괜찮다 하는데 제 눈에는 그거를 도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보일 듯 말 듯 그 정도만 해주고 있고요. 이 컬러 이게 약간 이렇게 펄이 있는 느낌인데 브라운으로 안 빼주고 이런 핑크로 여기 끝에를 살짝 스머징을 이번에 그 릴리바이 레드의 로즈 블러였나? 그 치크를 한번 사보고 싶은데 릴리바이 레드 치크, 그 러브빔 치크가 퀄리티가 되게 괜찮거든요. 되게 어울리는 컬러가 많이 없고 몇 개 없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하러 갔다가도 보고 약간 스텝백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새로 나온 컬러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구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펄을 올려줄 건데 라카 챈스는 눈두덩이에다가 발라주고 요거 클리오 핀라이트 요거는 지난번 제가 썼던 아이 팔레트 사니까 같이 증정으로 들어있던 건데 요거는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라카 요거를 브러쉬를 쓸까 하다가 오늘은 약간 손으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저처럼 좀 눈두덩이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약간 너무 실버리한 펄을 바르면 갑자기 막 사이버 진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실버 펄이긴 한데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되게 라카 섀도우가 진짜 펄들이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라카 섀도우는 지점 바이 지점으로 약간 색깔이 여러 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막 가까이서 보여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증정으로 주는 제품들도 진짜 퀄리티가 너무 말이 안 되게 좋아요. 진짜 저는 우리나라 뷰티가 와 진짜 대단하다 싶을 만큼 사실 종종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올리브영의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진짜 많이 좀 올라갔다. 할인을 크게 빅세일을 해도 옛날만큼 진짜 저렴하다라고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또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요거 뮤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 올 한 올 올려줘서 좋은데 약간 저처럼 조금 다크서클 있는 분들은 에헤라 티야 나는 모르겠다 하고 하루 종일 거울을 한 번도 안 보고 생활을 하시면 나중에 약간 여기 팬더가 돼 있을 거예요. 조금 번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 올 한 올 올려주는 거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햇빛에서 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브라운 하지는 않더라고요, 올리면서도. 그리고 오늘 써볼 크림 타입의 블러셔는 무신사 뷰티의 오드 타입의 소 터처블 워터 블러쉬인데요. 제가 발라볼 컬러는 작약. 이런 컬러거든요. 진짜 예쁘죠? 이거를 약간 이렇게 펴서 되게 조금씩 발라야 돼요. 이렇게 폈으면 안 묻힌 손으로 살짝살짝 펴주고 또 옆에 살짝 이렇게 묻혀주고 이렇게 펴주고 바른 손으로 바르면은 과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머리 해주시는 분이 제가 여러 번 갔는데 2번 다 말씀하신 게 여기에 블러셔 하시면 잘 어울리실 얼굴형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 헤어샵에서 그런 약간 컨설팅을 받는 듯한? 이거 진짜 과하게 바르면은 조금 과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예뻐요. 이게 제가 친구가 다니는 그 회사에서 이제 이거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쁘다, 그쵸? 과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조명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딱 밖에 나가면 완전 존재감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죠? 광이랑 같이 진짜 잘 어울리는 크림 타입. 저는 크림 타입 블러셔를 처음 써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사실 커버력 다 이제 지우면서 올라가면 어떡하나 해서 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크림 타입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제 약간 터치감이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진짜 괜찮아요. 이게 되게 과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명을 끄면 되게 그냥 혈색을 확 안색 밝혀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립은 제가 요거 에스쁘아 출신 직원분의 픽 추천으로 제가 유튜브 보고 사왔거든요. 이거는 피오니, 얘는 칠리. 이렇게. 이게 약간 코코넛 향기 같은 게 좀 나거든요. 칠리, 피오니 둘 다 그 향이 같은 향이 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바른 그 블리텍스 그거를 발라놓고 그 위에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 입술도 좀 건조하신 분들은 그 위에 그냥 이거 닦아내지 않고 바르면 되게 예쁘게 주름 끼임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발라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피오니 발랐고 이제 칠린이라는
칠리가 아니고 칠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진하죠? 약간 가을 느낌이 나게 이렇게. 저는 이거 칠린이라는 컬러를 너무 진하게 올리면 갑자기 가을 딥이 되면서 진짜 안 어울리는 립이 돼가지고 진짜 살짝만 가운데에 그라데이션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매트 블러를 이렇게 잘 만들까요? 하이라이트는 요거. 저는 요거 2가지 컬러 구매했고요. 워터빔, 내추럴빔 이렇게 2개 구매를 했는데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요렇게 생겼고요. 오,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열려서 좋네요. 180도. 요런 느낌? 오. 와, 완전 고와요. 근데 엄청 진해요. 이런 느낌. 근데 엄청 진했는데 이렇게 펴바르니까 굉장히 사르르 없어지네요. 그다음에 워터빔. 저는 사실 이 워터빔을 보고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사려고 보니까 워터빔만 사기에는 너무 과할 것 같아서 일본을 겨냥해서 나온 컬러 같거든요. 와, 이게 약간 실버랑 블루 완전 오팔펄 같은 게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완전 오팔, 실버 그런 느낌? 엄청 고와요, 진짜. 가루 날림도 진짜 거의 없어요. 굉장히 곱고 예쁘고. 이거를 여기 내추럴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와, 저는 사실 핑크빔은 제가 너무 못 쓸 것 같았고 워터빔이랑 내추럴빔을 구매를 했고요. 2개 사면 브러쉬도 2개 주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필리밀리 거 구매를 했었는데 한번 오늘은 요거 라카 거를 써볼게요. 오, 케이스도 있고. 엄청 여기 생각보다 여기가 좀 두꺼운데요? 그리고 뭐가 엄청 부드럽고 좀 숱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얘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과해지지 않을까요? 보이나? 제가 가루 날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가루 날림. 생각보다 무난하게 올라와서 좀 터치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워터빔을 좀 가루 날림이 좀 있는 편이긴 하네요. 근데 가루를 이렇게 털고 나니까 없는데요, 브러쉬에? 그래도 한번 발라볼게요. 코. 얘는 조금 존재감이 있게 발립니다. 그랑 입술 위에. 지금 여기 이마는 파운데이션 광인 것 같고요. 여기랑 여기 코 이런 데가 진짜 하이라이팅이 잘 됐습니다. 보면 여기 입술, 코 여기는 워터빔, 여기는 내추럴빔 이런 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갈 준비를 다 마치고 왔고요. 오늘은 좀 안 써봤던 베이스 그리고 색조들 사용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건 댓글 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